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어른이 별로 안 보이는데, 그래도 고귀한 어른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 모셨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나라 돌아가는 거. 우선 예. 4년 전에 이 정권 출범 직전까지 예. 여러 방송에 나오셨고 특히 TV조선의 고정 프로를 갖고 계시는데 네. 저도 그 출연한 일이 예, 있는데 그렇죠. 뭐 이게 억압된 이 분위기 속에서 아주 이 자유민주 지키는 천병 중에 천병 역할을 해오시고 계신데 아닙니다. 4년 동안.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하시고 오히려 더 연부역강한 모습을 보이시니 제가 우선 그 점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제가. 요즘에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며칠은 안 남았습니다. 당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는데, 관전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이준석 요소가 없었다고 한다면, 네. 아주 국민의힘당의 전당대회는 맥도 빠지고 밋밋하고 볼품 없고,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 문재인 정권이 만세 부르는 그런 아주 밋밋한 상황이 되고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텐데 이게 무슨 하늘이 도왔는지 이준석 돌풍을 일으켰거든. 네. 그러니까 그 돌풍의 의미는 이준석 개인을 향했다기보다도 30대 중반의 국회의원 무경험자 그렇게 해서 여의도 국회라고 하는 것은 뭐 다선 중심으로 따지잖아요. 나도 그렇죠. 뭐 다선 개념이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게 하나도 자랑스러울 게 없다. 구태의원하고 좀 심한 말로 하면 썩고 병들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 정권이 아주 거세게 좌파적 성격을 가지고 아주 의지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세게 나가는데 그 대항하는 이 야당이 말이지 이게 웰빙 체질에 젖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고 이 밖에 있는 오히려 이봉규 동지나 이런 유튜버가 말이지 이 정권 정면 대결해주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사기는 죽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볼품 없다. 그 안에 대통령 후보를 창출해내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이준석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모든 말하자면 이런 분위기를 아주 일신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준석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구태연하고 낡고 병들고 뭐 오랜 정치 생활했다 하는 그것이 하나도 국립민복에 도움을 못 준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국민들의 폭발 반로점으로 이준석이를 지목하게 됐다. 이준석이가 뭐 괜찮은 당대표 후보라서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 심판한 거지. 야, 너 영선이고 이 다선들 다 쓸어버리고 너 영선 네가 아이고 그냥 그거를 심판한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쁘고 잘하고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들으면 조금 섭섭할지 모르겠으나 그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기보다도 그가 상징하는 젊음,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앞뒤 안 가리고 소신 발언하는 거 이런 것이 구태연하고 낡은 다선 중심의 대비되는 이런 이게 아주 고인 우물물에 좀 비유가 그렇지만은 좀 썩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는 어떤 희망을 주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된다고 희망이 되겠습니까 거기?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그 지혜를 모아야 될 게요. 그 이준석의 파릇파릇한 지금 그 경선과정에서 쏟아내는 그 말 중에 이게 좀 깎을 것도 있고 부추길 것도 있잖아요. 그럼 최고위원도 뽑고 이러니까 이때 유경험자들이 그를 잘 보위해가지고 이준석의 장점을 이렇게 살려내느냐 안 내느냐에 국민의힘당의 명운이 걸렸고 국민의힘당 중심으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게 성공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이준석 바람도 별 수 없구나 이래갖고 잦아들 위험도 굉장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뒤에는 유승민계가 있는 거예요. 유승민이 이준석이 유승민의 말하자면
뭐 꼬붕이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는 게 뒤에서 유승민과 김무성이 조종하는 건데, 그렇게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그 당이 그 유승민 당이 돼가지고 윤석열 등등이 거기 들어가도 맥을 못 쓸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이봉규 TV는 언론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깨놓고 얘기하는. 예, 맞습니다. 그 나경원 후보가 그 얘기를 꺼냈고, 예. 주호영 후보도 그걸 뭐 좀 예. 부추긴 것 같은데, 소도 웃을 얘기지. 예. 이준석하고 유승민하고 무슨 인연이 있다. 세상에 인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 아버지하고 친구다. 그것도 정계 입문에 유승민 의원이 도움을 줬다. 그러니 이거는 유승민계가 창출되는 거 아니냐? 만일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유승민 의원에게 꽃길을 열어주는 듯한 이런 뭐 경선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이준석은 박살이 나고 국민의힘 당도 박살이 나는 것이지. 그게 어디 될 법한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 중진 후보들 그 뒤에는 줄이 없나? 그러면 그게 그 뒤에는 백이 없어? 줄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친이계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누구누구를 지지한다. 대표는 누구, 그 다음에 최고위원은 누구 지지하라는 사발통보도 돌리고 하는 그런 세력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공개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나무랐어. 이게 갑자기 이게 지지율이 뜨고 하니까 막 당황해가 어찌할 줄 몰라갖고 자식 같은 나이 아니요? 나경원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은 20살도 더 차이가 나고 자식 같은 그렇죠. 나이인데 이게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자식 말이야. 같은 나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람 어찌할지 몰라 그런 걸 갖고 쏘아대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 하도 그러니까 본인도 이 얘기를 했대. 내가 대표되면 제일 손해볼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당대회 11일 날 하는데 당대표가 70% 당심, 30%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당원 전체가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70%도 이렇게 뭐 뽑아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대표성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어요. 누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없어. 그러나 이준석 바람은 살려야 된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그게 제한 선발된 당원들도 이 바깥의 대세란 걸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별 다른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일반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 추세가 그게 권리당원, 핵심 권리당원에게도 나는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 정치를 어떤 의미에서 상식이거든. 상식. 그 상식적 판단을 한다면 그 결론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 당원들은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당원들이요. 아니 당원이 뭐 몇천만 명 되는 것도 아니고 28만 명인가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당원은 전체 투표를 왜 안 하고 그거 하는데 뭐 시간도 얼마 걸리지도 않을 텐데 아니 대통령 선거고 국회의원 선거고 다 전체 온 국민 투표하는데 고작 당원 30만 명을 투표를 못하는 정당이 그게 어떻게 그래서 당대표를 뽑냐. 그리고 무슨 당심 70%라고 그러는데 나는 연락 하나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 심정은 어디다 표현하느냐. 대표성이 있느냐 이럽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제일 심각했던 것은 96년 그 신한국당 이 앞에 정당. 앞에 뭐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전에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뽑을 때 그게 규정이 어찌 되어 있는가 하면 13,500명 이 당원 대표가 투표를 하는데 250개 지역구에서 이 50명씩 대의원이 뽑히면 12,500. 그 다음에 중앙당, 시도당 해서 한 2,000명 해가 한 14,000명을 체육관에 매가 투표를 하거든. 이거는 진짜 야바이 판이야. 그렇잖아요. 지역구에 위원장이 대부분 국회의원이 절반쯤 되고 하니까 그 50명 뽑는다는 게 그냥 명단을 써내가지고 짜고 치는 고소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이번 그 뒤에 이게 자꾸 변경되어 와 있는데 굉장히 개방적이야. 그런데 이 개방의 물결을 만일 거부한다? 그럼 국민의힘 당을 보는 눈이 달라지라고 나는 봅니다. 더더구나 이런
제한 선발 책임당원만 투표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책임을 느끼고 투표를 할 수 있어야지. 네. 그렇지 않고 일반 국민의 보편적 감각에 어긋나는 거 하면 국민의힘당은 볼품 없이 되지. 예. 저는 그 점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고 네. 그렇다면 내가 누구 이 염두 둔 사람 전혀 없는데 이 이봉규 TV를 통해 가지고 네. 당신들 이런 국민들이 우려가 있으니까 보편적 생각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하여튼 어떻게든 저 이준석 돌풍이란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선 의원들 그다음에 뿌리 깊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의 현상이 나타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심판이라고 보는데 심판의 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준석 후보가 잘 그 판단해야지 자기가 잘났다고 지금 그러다가는 이제 자기도 망하고 이제 당도 망합니다. 그거는 이제 잘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우리 저 이준석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나경원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거는 뭐 취사 선택을 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하고 달리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당심이 또 움직여서 당심은 그래도 나경원이 저 안정된 당을 운영할 거 아니냐 이래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돌풍대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우리가 예산할 수 없습니다만 정당대회 끝나고 바로 이제 정치 스케줄이 대권으로 가요. 근데 이제 윤석열 최재형이 이제 거기로 윤석열은 들어가기로 결심을 굳힌 모양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잘 이게 융화가 되겠습니까? 거기 기존 정치인들과 윤석열이 어디 외부에서 쭉 들어가서 대권 주자가 되는데 이게 잘 통합이 될까요? 새로 되는 당 대표, 네. 뭐 이준석 후보가 됐든 됐든 나경원이 새로 된 됐든 당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네. 일단 거꾸로 3월 9일에 반드시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그렇죠. 예. 그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범야권에서 후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예. 하나가 네.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 그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네. 좌익하고 우익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익 세력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일부를 극우라 그러거든. 극우. 네. 대한민국 극우 없습니다. 없습니다. 폭력 행사하지도 못하는 극우라고 얘기한다면 가령 일본 모델로 따진다면 민족 자존 국수주의에 네. 기반해 가지고 플러스 폭력 집단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1950년대에 사회당 전당대회에서 사회당 당선을 찔러 죽이는 일도 있고 그 이후에도 그런 폭력 행사가 있어요. 예. 그게 극우란 말이야. 네. 대한민국 극우가 없어. 그럼요. 폭력이 안 그 일어나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차라리 극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가 말이야. 4.7 선거에서 민심이 그래 폭발한데도 TBS에 김어준이 하나 청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청소. 이게 밖에 있었으면 대번에 청소됐지. 벌써 청소됐죠. 그러니까 오성훈 시장도 이게 말이지. 이 점에 있어서 난 굉장히 유감이 어리버리하게 말이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파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다른 생각으로 단일화가 이 로드맵도 마땅치 않고 국민의힘당 중심축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래가 흩어져 나온다. 그러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네. 2017년에 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25, 안철수 21인가 그렇고 유승민 4, 5% 해가 약 50%, 49점 얼마인데 문재인 후보가 41%야. 네. 만일 이 셋이 딱 뭉쳐갖고 이 굉장히 좌파 위험한 정권이 탄생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하면 글로 찍어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현재의 범야 제 세력이 공동으로 느껴야 돼요. 네. 국민의힘당은 물론 홍준표 물론 안철수 물론 유승민 물론 네. 재미뽑기라도 해서 그때 하나가 됐어야 돼. 그러면 이번에 국민의힘당 대표는 3월 9일 이 선거를 야권에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갖는다 한다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안 들어와도 좋다. 그럼 국민의힘당에도 원하는 사람 여기에 텐트를 하나 세워줘서 그럼 그 모여가 거기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단일화해라 하는 그 방안까지도 국민의힘당에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네. 무조건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 다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당신 여기 가담하겠느냐. 절대로 각각 흩어져서 입후보하는 거 절대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이게 이번에 전당대에서 뽑힌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된다 이거지. 네. 우리 국민의힘 당의 의석이 많으니까 그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주장한다라든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게. 그렇죠.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당이 의석수가 가장 많고 가장 중심축이 될 수 있어요. 중심축. 네. 그 안에 마땅한 후보 현재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모두 제 세력을 먹는데 이게 이번에 전당대회 나온 후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내가 불쏘시개야 되겠다. 충무공의 상류 12척의 정신으로 임하겠다. 네, 그런 얘기 다 그다음에 하더라고요. 사의적생이고 생의적사의 정신을 하겠다. 네. 제가 어떤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 말 쓰지 마라. 네. 그게 전부 정치적 수사다. 네. 어떻게 되느냐. 단일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네. 내가 실패하면 죽는다고 얘기해라. 예. 희생자 나와야 돼요. 네. 희생자 나와야 돼요. 이게 대표 됐다, 최고위원 됐다 이런 사람이 나경원 대표는 정계 은퇴 선언한다고 그랬어요. 정계 은퇴하기 전에 죽어라 이야 죽어. 예. 그 중국의 뭐 중국 공산당 얘기를 인용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이 앞에 장점인 정권 때 그 기울 부장했던 그 주 수상 있었잖아요. 총리. 네네. 그 이제 부패 추방에 이제 앞장선 사람인데. 주울레. 예? 주울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울레 말고 이게. 장점이 요번에 있어요. 장점인데. 예, 예. 그 사람이 집무실에 관을 갖다 놓고. 네. 내가 목숨 걸고 한다 그랬어.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각오가 필요하지. 예. 뭐 안 됐을 때 정계 은퇴해갖고 또 살아갖고 또 다음 기회를 보려고 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후보로 나선 사람들도 내가 단일화에 승복 안 하면 죽는다. 내가 대역 부도죄인이 된다 하는 각오를 갖고 다 나서야 된다. 이게 네. 이게 비상시국이요. 네. 이번에 다시 이 좌파 정권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게 나라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지난번에도요.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서로 자기를 중심으로 단일화하자고 이러다가 결국 안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이니까 지금부터도 그래요. 이리로 들어와야 대권 주자가 정권 창출하지 제3당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자꾸 들어오라고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제일 야당이니까. 이번에 말이죠. 네. 이게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오르는 잠재적 후보들 있잖아요.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내세워도 돼요. 단일 후보만 되면. 누구를 내세워도 나는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이게 그냥 농담 같은 얘기 아니라 이봉규 동지가로 단일화해도 된다니까 그래. 예. 어? 아니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아니 내가 80 넘었지만은 말이지 이게 좀 민망한 얘기인데 나를 단일 후보로 해도 틀림없이 당선된다니까. 그렇죠. 단일 후보만 되면 진짜.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 국민의힘당 대표는 그 중심 쪽에 서가지고 전부 끌어모아갖고 멱살 잡아 끌어모아가 제비뽑기라도 해야 돼 마지막 순간에.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하는 거 그 절대로 막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다행히 그 안철수 후보가 그 룰의 그 경선 룰을 쿨하게 승복해가지고 그 딱 해가지고선 깨끗하게 져서 오세훈 단일화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인데, 야, 이게 대권에서 복잡하거든요. 방정식이. 이 서울시장 선거처럼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꼴이 그게 뭐예요? 내가 뭐 특정을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3자 필승론의 마지막 순간까지 회방 나왔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직접 공격한 일도 없고 정권 공격한 일도 없어. 예.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안철수가 선도한 단일화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게 단일화가 됐고 예. 아슬아슬하게 됐지. 예. 그 안철수는 그게 희생할 각오를 했던 것 같아. 네, 희생한 거예요. 안철수 입장에서 우리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거는 내 정파 또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 체제가 지켜지느냐 완전히 망가지느냐. 쉽게 간단히 말하면 이게 김정은의 소나기에 빠져 들어가는 정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냐. 이 점이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내가 아니고 당신이라도 뭐 여론조사를 해봤다. 내가 압도적이다. 당신은 꼴찌다. 그런데 이게 합의해서 수기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양보하겠다. 뭐가 이래야 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것이 안 될 때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는 목숨을 걸어라 이 말이야. 근데 걸을 사람들 걷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이 대표 앞에서 이게 그래도 여전히 언론 자유는 있지만은 공개 방송이니까 내가 더 심한 말을 못 하겠는데 그 당 대표 되는 사람이 몸에 뭘 하나 지니고 다녀야 돼. 흉기를 지니고 다니라 이거야. 그래서 자신과 그다음에 자녀가 불응하는 자를 향한 흉기를 지니고 다녀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해야 된다. 이거. 흉기 지닐 각오로 여차하면 내가 죽고 아니면 남도 찌를 수 있는 그런 결기 없으면 말이죠. 이 정권 못 묻었더래요. 그렇죠. 저들의 적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집요하고 응집력이 강한 상대니까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준석이가 흉기를 그거 할수 소자라 있을까? 하는 나경원 얘기를 대표가? 공개적으로 늘 말을 삼갔는데 여기 아니 이 프로에서 내가 그 얘기 진짜 아니 말 우국 충정의 그 뼈저린 말씀이라고 지금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만큼 긴박하다 이런 얘기 그런 각오가 네. 불쏘시개를 뛰어넘고 충무공의 상류 12척의 정신 뛰어넘고 진짜 그 사회적 생활의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지난번에 저는 그 아쉬운 게 그 우리 저 박찬종 변호사님께서 그 광화문 연단에서 연설하셨는데 저는 그게 딱 와닿았어요. 우리가 인간띠로 청와대를 쫙 그냥 포위하자. 인간띠로 그냥 딱 스크램을 짜서 그래서 무너뜨리자. 그거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됩니다. 그때 10월 3일 날 수백만 명이 광화문 광장서부터 서울역 광장까지 꽉 메웠어요. 그게 스크럼으로 그냥 갔으면 그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때? 난 진짜 천추의 한입니다 지금. 지금 그때보다 민심이 더 부글거려요. 그러니까 광화문 아침에 일로 통과해서 왔는데 저게 코로나 핑계로 덮어놨거든. 이것만 없다고 한다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번 토요일 일요일 날도 청와대 띠 두를 수 있어.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 꽉 메운다 이지. 꽉 메우다 보면 이쪽 그 청와대 들어가는 이쪽 길하고 저쪽 뒷길하고 경복궁 삥 돌아서 사람이 꾸역꾸역 밀려 들어가면 결국 청와대 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 경찰관이 발포할 수 있습니까? 꾸역꾸역 밀려 들어간대. 꾸역꾸역 밀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청와대 그 앞에 큰 창살 정문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무너지는 거지. 아무리 새 창살이라도. 그러면 비서동 건물도 전부 창문이 그냥 저절로 깨지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미니까 우지작 소리 나면서 그 앞에 있는 관저까지 밀려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다 대고 발포를 하겠어요? 겁나서 그러면 뭔가 대통령이 결단을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민심은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야. 아니 그때 그게 10월 3일이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놓치니까 이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3.1절 날 3월 1일 날요. 이번 금년에 이야 골목골목이 지금 박찬종 변호사님이 한 대로 그 인간띠로다가 메울 것 같으니까 골목골목이 전경 그다음에 전경 차 바리케이트 갬새끼 한 마리 못 마리 그 효자동 그 청운동 일대를요 완전히 쌌어요. 그 진짜 갬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그 10월 3일이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그 민심 광장 민심의 폭발이 4월 7일 날 있었거든. 코로나로 막았다 하더라도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표 나오는 거 보세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민심 폭발됐다.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에 단일 후보만 되면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다. 단일 후보만 되면 이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거지. 무슨 당 대표 되고 최의원 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공약 중에 뭐 여러 정책에 대한 공약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후보 단일화야. 단일화. 그게 모든 걸 걸어야 돼.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저 변호사님이나 저나 제3자니까 국민들은 그래 단일화만 되면 된다 그러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나로 단일화, 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으로 단일화,
다 이런 욕심들을 아주 그냥 잉태하고 있어요. 다 저들 당으로 아니면 나로 이러고 다 놔두고 그러다가 저 나중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순간에 그건 죽는 거죠. 예를 들면 선발 누구를 제비뽑기로 하든지 네. 무슨 여론조사를 하든지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기득권이나 그걸 버려버리고 네.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겠다. 거기에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국민의힘당 대표가 목숨을 건다. 그래서 아까 목숨을 건다. 이게 그래서- 말로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말로 안 불박한 될- 심정, 말로 안될 때는 흉기를 지녀라.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목숨을 진짜 말로 거는 게 아니라 흉기를 지녀라. 가령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국민 여론조사상으로는 후순위다. 그럼 1, 2순위가 그래 그렇게까지 당신들이 양보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만두겠다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야. 그런 사람을. 그러든 오히려 그 여론조사 면에서 약자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강자를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양보해라 말이야. 그럼 그 표가 다 일로 가게 돼 있거든 그게. 예. 그러니까 이런 각오로 지난번에 안철수가 그런 각오로 양보를 멋지게 한 거예요. 사실은 저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얘기한다 그러면 87년 YSDJ 후보 예. 단일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당명은 통일민주당이지요. 네. 이게 이제 분열되고 나서 DJ가 평민당 만들고 이쪽은 통일민주당을 유지했는데 네. YS는 그때 11월 10월 말인가 날짜 지금 확실치 않는데 네. 11월 초에 그러니까 단일 야당으로 분열되기 전에 당명은 통일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이 한 7, 80명 됐지요. 네. 그게 후보 단일화파가 나를 비롯해서 조순정 의원 등 13명이야. 네. 그래 우리가 모의를 해가지고 네. 두 사람을 국회 지하에 의원총회장에 모셔놓고 네. 문 걸어 잠그고 여기서 두 사람이 결판을 내라. 두 사람이 정하는 룰대로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서 후보 단일화를 문 걸어 잠그고 두 사람이 만들어내라. 네. 이게 우리가 합의해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예. 그 문을 걸어 잠갔어요. 예. 자그마치 10몇 명이 발언하면서 4시간이 지났어. 예. 야, 이게 되는가 보다. 이게 둘을 공격하는 거지. DJ, YS를 앉혀놓고. 그렇죠. 그게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야. 예, 예. 유력 후보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둘은 대통령 출마 면허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단일화만 되면 무조건 된다고 그 생각하는 국민적 거죠. 면허를 가졌지.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내가 나가도 내가 이런 판인데 그러나 이렇게 되면 노태우 후보에게 표가 갈려서 진다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데 이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제 4시간 좀 지내는데 이게 어찌 됐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어요. 예. DJYS를 편의상 AB, BA를 표시해서 그 A, B 중에 한 사람이 네. 4시간 좀 전화 지나 오시는 거 같은데 좀 네? 꺼주셔야 돼. 전화가 오는 거 같은데 변호사님. 끄셔야 되겠어요. 이거 좀 꺼주세요. 이게 예. 중간에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편집할 수 있죠. 예, 말씀하세요. 예. 생방송 아니지? 예, 괜찮습니다. 녹화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4시간 좀 지났을 때 그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편의상 A, B로, BA로 네. 그러니까 연단에 이렇게 앉아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발언하다가 네. 비켰지. 그랬더니 이 쪽지를 들고 지금 함석헌 선생님께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위독해갖고 유언을 하시려고 나를 찾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 놓고 걸어 나가는데 그걸 그 영감들 보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는 참아 못했다고. 그런데 그 나가가지고 그 기자들 따라갔더니 병원은 그냥 집으로 갔어. 그 핑계 대고 그렇게 빠져나간 거네. 핑계 대는데 그 보좌진하고 그 AB 두 양반하고 이게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꾀를 내가지고 예. 그래 그게 파토 나버렸지요. 예. 이런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당 대표는 유력 후보들을 여기 교회 안가에 아주 감금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작은 거기에 모든 걸 한 사람이 걸고 희생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 국민적 압력이 있어서 반드시 되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떠오르는 저 대권 주자가 윤석열, 최재형이 뭐 강력하면 저 국민의힘에는 뭐 없어요 지금 거긴 다 이제 뭐 그러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박찬정 변호사는 이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갈 지도자로 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뭐 구독자가 별로 많지 않지만 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네. 있고 그게 일관되게
이 정권 비판 쪽을 향한 것이 주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야당 나무라는 거는 가끔 하는데 예. 제가 하는 방송에서 특정인을 암시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는 그런 말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이건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나서서 예. 결국 후보 단일화의 길에 다 동참하고 예. 거기에 자기를 양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국가 지도자다. 예. 이런 말을 윤석열, 최재형, 뭐. 홍준표, 안철수, 예. 유승민 그리고 김동연까지도 네.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성격을 이게 태평성대의 선거 같으면 제가 지금 누굴 지지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이 태평성대가 아니다 이게야. 이게 좌익 세상으로 아주 굳어지느냐 안 지느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네. 무슨 지지율 이런 데만 현혹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지. 네. 그러니까 대범하게 아우르는 그 사람이 진짜 국가 지도자가 된다. 네. 예. 그러면 정권 교체 이거 민심으로 보면 이제 확실한데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단일화가 안 되느냐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또 저쪽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갑자기 선거 전에 무슨 뭐 돈을 왕창 뿌린다든지 아니면 남북 무슨 저 정상회담 하면서 막 이상하게 막 부품 공작을 한다든지 변수가 있는데 그래도 정권 교체는 쉽게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저 한 번 잡은 저 사악한 집단이 놓을까요? 저렇게 국민 민심이 그렇다고 놓을까요? 서울시장은 놓았지만 놓지 않으려고 네, 발버둥을 칠 놓지 텐데. 않으려고 네. 온갖 수법을 동원하고 그러니까요. 또 물밑으로는 2달이면 이원 집정제 개헌 그러니까요. 개헌이 가능하니까 개헌도 있고, 예. 그 출구로 이원 집정제 개헌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터무니없다고 이 얘기 좀 미안한데 이광재, 최문순 이런 사람들이 이 막-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하는 공약이 네. 이원 집정제 개헌을 들고 나가 이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하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수상적인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과연 지킬 것인가 하는 것도 현재 의문이에요. 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후에 전 국민에게 뿌리고 네. 선거 직전에도 뿌리고 네. 이거 매표행위지. 매표행위. 예, 그거 4.15 선거 때 재미 봤으니까 네. 그런 방법 온갖 방법을 총동원할게요. 네. 그러니까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할 다 동원할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쪽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 대표가 모든 걸 걸고 이렇게 할 때에 이 후보 단일화에 삐져나가거나 방해하거나 하는 것은 촛불 시위에 준하는 야당을 향한 혁명적 시위가 나는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너희들 뭐 하는 놈들이냐 말이야. 예, 어? 예. 그래, 그렇게까지 대통령을 하고 싶으냐 말이야. 왜 싸우느냐? 왜 양보 못 하느냐? 대선 전에 이 판이 시원찮게 돌아간다 하면은 혁명적인 시위가 그것이 정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야당을 향해서 예. 그렇게 해서 정권을 탈환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죠. 야당이 못 믿었게 하면은 야 이렇게 민심이 부글부글 되는데 이거 하나 민심을 담지 못하고 너들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진짜 혁명적으로 국민들이 일어나야죠. 예. 예, 혁명적 시위가 어떻든 혁명적 시위가 일어나든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되든 정권 뭐 그건 기정사실한데 임기는 정해졌잖아요. 지금 헌법상 문재인은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임기 끝나면 이제 뭐 양산사저로 곱게 내려갈지 감옥으로 갈지 어떻게 모르는데 오랜 동안 정치 활동을 하셨고 지켜보셨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예감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문재인의 말로 임기 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운명. 지금 운명이라는 책도 썼더만. 예.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가 평안할 수가 없지요. 예. 왜 그래? 역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4년째 감옥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씌워진 형사처벌 여러 가지 이 처벌에 해당하는 그 범죄 사실 그 행적에 비해서 그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저질러져 있고 또 잠복하고 있는 여러 흉흉한 대통령 관련
된 정보, 특히 대통령과 정권 실수들과 관련된 예. 그러한 부정부패 정보들이 서초동 주변에서 흘러다니는데 예. 이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받거나 아니면 수사 일을 받거나 해야죠. 하지 않더라도 예. 인지 사건. 그러니까요. 예. 이게 풍문이지만은 이게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 하면 내사 그렇죠. 소문 안 나고 일단 조사를 하고 그러고 증거가 나오면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사건 번호를 붙여가지고 네. 공개 수사를 하는데 네. 지금 내사 단계까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죠. 굉장히 예. 이게 소문에 돌아다니 이런 걸 합쳐보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해진 그런 범죄 사실보다 더 엄청나다. 네. 우선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총지휘자 아닙니까? 그럼요. 그건 다 나왔어요. 그 피할 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좌파가 정권을 잡고 방심해갖고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의 오래된 선배, 나의 한 몇 살 차 있으니까 형이라고 하는 송철호 변호사가 꼭 한번 시장에 당선되는 걸 보고 좋겠다. 싶다. 소원이다라고 그게 했죠. 명령이지 그게. 그럼요. 그리고 밑에 다 움직였잖아요. 네. 현재. 그 정무수석도 움직이고 지금 비서실장 조사는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는 김오수 검찰은 이 수사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어야 돼. 네. 정권이 바뀌면 그 수사해야 되고 월성 원전 1호기 조작 사건도 그 대통령이 지시한 거예요. 그럼요. 그것도 나오고. 그 외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정권이 좌파 정권이 연장되는 것 거기에 문재인 정권은 골몰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아주 표정이 밝은데 저 뭘 믿고 저러나 제가 겁이 좀 나요. 지금 아직 그러니까 노무현 말기하고 비슷한 시기인데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완전히 풀이주고 그때 막 탈당도 하고 네. 근데 저게 여론조사에 뭐 30%대로 내려앉아가지고 뭐 미국 갔다 와갖고 40% 가까이 돼서 그거 그러나 그거 아니고 뭘 믿는 게 있나 정교조 민노총 그다음에 좌파 세력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다 국회의석은 여전히 거의 과반수 넘고 이러니까 그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아주 평상한 마음으로 잠을 잘 자고 있는가 나는 의문이에요. 네. 뭔가 이걸 정권을 연장해야 될 꿍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믿는 게 이렇게 있죠. 생각했을 때 저 대통령이 편안한 모습을 짓고 하는 그게 나 두려워. 이걸 제1야당이 깨달아야 돼. 예. 저는 알아들었는데 제1야당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것. 저는 지금 박찬종 변호사님이 애써 이제 둘러서 직설적인 표현 안 하시는데 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 그거 때문에 계속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계속 투쟁해 왔는데 그거를 또 저지를 것 같은데 믿는 구석이란 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혁명적 시위가 국민들의 혁명적 시위가 국민들의 혁명적 시위가 기다리고 있다. 야당이 못 믿어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의 믿는 구석 그거 잘못 쓰다간 국민들 혁명적 시위로 이번에 제대로 인간띠 한번 10월 3일 날 저는 천추의 한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거 아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변호사님 말대로 그냥 인간띠 둘러서 그냥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냥 또 시위하면 되겠지 이러고 그 시위를 즐긴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모였네. 와 어마어마하네 하고 즐기고 해산해 버렸어요. 해산하지 말고 그냥 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그게 이 막아놔도 3월 9일 네. 표로서 그 현상을 완전히 재현할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왜 중요하면 네. 각 후보들이 뭐 좋은 정책 개발해서 내놓고 그것도 중요해요. 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게 좌익 세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게 절체절명이죠. 이게 어쨌든 우리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 질서와 자유자본주의 그 시장경제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거기에 시행착오도 있고 또 내부 모순도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북한에 김정은이가 서울을 향한 꽃길을 열어주는 이런 정권이 계속 가가지면 이게 안 되죠. 적화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다. 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예.
마지막으로 요거 두 사람에 대한 요거 한번 저 변호사님의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윤석열의 원죄를 우리 자유 우파 시민들은 묻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무리하게 특검에서 무리하게 수사해서 결국 탄핵으로 몰아갔고 결국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그 원죄가 윤석열에게 있다. 그때 특검 팀장으로서 무리한 수사. 그거 사과 내지 유감 표명하지 않으면 한 계단도 못 올라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15 선거 직전에도 메시지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자기를 딛고 가라.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를 네. 향한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품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넉넉하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구치소 안에서 그런 메시지를 최근에 보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우리를 딛고 가라. 그러니까 윤석열을 그런데 옥죄지 마라. 그 말은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취지를 이미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에 대해서 국민도 본인의 이제 뭐 생각을 앞으로 얘기하는 것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게 결정적 흠결이 되거나 후보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돌출 변수가 되거나까지는 안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여러분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요즘에 슬슬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인품이 지난 세월 그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미담들, 그다음에 성품이 훌륭하다는 게, 그다음에 감사원장으로서 탈원전에 대한 그 감사 보고서, 그 강단 있는 모습까지 지도자로 부각이 되는데, 결국 최재원 감사원장이 나중에 대권 주자로 그 마음을 굳힐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러다가 고건이나 반기문처럼 이렇게 뒤로 물러날 것 같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뭐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오르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거죠. 이 정권 4년 동안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공정 정의를 독점한 세력이 불공정 부정의하게 한 것에 대한 윤석열도 그에 대해서 직격탄을 때렸고, 그렇죠. 최재형도 몇 개 사건으로 그 직격탄을 때렸잖아요. 그런 거죠. 그게 국민 눈에 아주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만일 대통령 후보 나오겠다고 선언하고 어떻게 지지율을 이렇게 모아가느냐 하는 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뜻이 공개적으로 표명된다면 후보 단일화 대상에 그도 포함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도 뭐 김동연도 끼웁시다. 그럼 김동연, 그 다음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6명이네. 6명. 제가 편견 없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중에 누구를 단일화해도 된다고 봅니다. 누구를 단일화해도 된다고 봐요. 단일화만 되면 다 된다고 봐요. 그게 대전제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6명이 그 단일화 누구를 단일화해도 되는데, 그래 이 난국에 정권을 교체해서 이 난국을 수습하고 다시 나라를 반드시 세울 적임자로는 누가 제일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 중에 누구를 내세워도 해내리라고 봐. 이게 좌파 정권의 적폐 척결하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혼자. 그 중지를 모아가 하면 이 중에 누가 돼도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돼도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다 이거지. 문재인이보다는 잘한다 이거야. 문재인보다 잘하지만 문재인보다 그러니까 제 말씀의 뜻은 핵심은 단일화다 이게 단일화. 단일화인데 이 6명이 서로 자기들끼리 쳐다보고 이 사람이 좋겠다 하면 양보도 하고 그래야지. 경쟁이 아름답긴 한데 수기해가지고 하나로 가령 대통령을 내세우다. 그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그거 아름다움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안철수 하나 보여줬네요. 지난번에. 안철수 하나 보여줬. 윤석열과 최재형은 단일화에 보여줄 기회가 여태까지 없었고, 나머지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게 정치 그 역경에서 다 나왔어요. 답이 이미 거기는. 안철수는 한번 보여줬네요. 지난번에. 단일화만 되면. 작년 그러니까
4년 전 2017년 5월 10일 선거에 야권 유력 후보 3명이 분열됐다 하는 이거를 악몽으로 기억해야 돼. 악몽. 맞습니다. 예. 이게 악몽이야. 이게. 악몽이에요, 악몽.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단일화를 아름답게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여기고 했으면 문재인 정권 탄생 안 됐죠.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고통 안 받았죠. 그 사람들 원흉이에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도 잘못한 거예요.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게. 네. 그러니까 87년 YSDJ가 분열될 때 네. 통일민주당이 분열대가 네. 평민당 만들고 그랬을 때 단일화 해야 된다. 단일화 안 해가 이게 노태우 후보 노태우가 됐잖아요. 됐죠. 예. 그래 김영삼 후보가 내건 게 군정 종식이고 네. 김대중 후보도 비슷한 걸 내걸었어요. 예. 웬걸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의 동맹군이 투표로 대통령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분열해가 그래 됐는데 그래도 그 분열로 노태우가 탄생해갖고 좌익 정권은 안 됐으니까 천만다행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2017년 그러지 않았다. 그 분열이 무서운 결과를 갖고 왔다 이게. 그 이번에 또 분열한다면 이 희망이 없다. 지금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있는 저기 분들이 뭐 야마가 없나? 네? 야마가 있습니다. 아까 야마. 나왔습니다. 야마 내가 나왔습니다. 뭐 얘기해 드리면 될까? 네. 아니, 야마 나왔습니다. 아까. 나왔어?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야마가 나왔어? 나왔습니다. 야마. 쓸만하게 있겠나? 아이고, 야마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안 나온 야마가 나왔습니다. 내가 끝으로 뭐 특별히 할 말 없어. 아이. 물어보세요. 아이, 네, 뭐. 이거 뭐 역시 그 한 일생을 쭉 그 정치 역경과 그다음에 뒤에서 조언해 주시고 실제로 또 해주고 한 그 관록이 또 이 지금의 그 말하자면 그 아사리판인 그 국민의힘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명심하시고 단일화 이끌고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당을 이끌고 당심도 그래야 되고 지도자들도 그러길 바랍니다. 네. 이봉규 동지가 모처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게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선봉에 선 이봉규 동지를 비롯한 유력 유튜버들이 이 내년 4월 9일 선거에 야권이 반드시 후보로 단일화 된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국민을 알리고 국민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해서 야권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에 우리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미력이나마 뭐 저는 그냥 직업이 방송이니까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